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자, 이번에는 박명원 기자가 취재한 굴삭기 노동자의 그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 계속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취재가 이어졌습니까? 뭐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저번 내용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이제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이제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저희가 당시에 그 굴삭기 모습을 보면서 그 작동되고 있던 상태에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뭔가 신체적인 급박한 상황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 그 당시 굴삭기 그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걸 붐이라고 합니다. 머리라면 어느 그 부분이? 굴삭기 보면은 이제 땅을 깎거나 깨는 그 머리 부분 있잖아요. 길게 나와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작동이 멈춰 있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는데요? 이게 나를 봐달라, 도와달라, 긴급한 상황이라는 뜻이랍니다. 아, 건설 현장에서? 네, 이거는 동료 굴삭기 기사, 당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사가 경찰 진술에 직접적으로 진술을 한 내용이고요. 제가 직접 그 경찰 관계자한테 진술 조서나 이런 걸 확인을 받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8월 공군 17 전투 비행단 활주로 공사 현장에서였죠. 네, 청주공항 내 그 전투 비행단 전용 공군 전용 활주로 공사하는. 그 고 김종길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여러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머리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 발견한 날에 또 역시 쉼없이 계속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25일을 연속해서 일하셨더라고요. 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단순 실족사가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지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굴삭기의 머리 부분이 위로 크게 들어 올려진 이게 다른 건설 노동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 시그널이다. 그렇죠. 그 SOS.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나를 좀 봐달라. 사실 응급구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 굴삭기 머리 부분이 크게 올라가 있으면 그럼 그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일단 보겠네요. 네, 무슨 일이 있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그 현장을 가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 굴삭기 기사들은 보통 혼자 작업을 해요. 떨어진 곳에서. 왜냐하면 그 주변에 다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위험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혼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 이런 위험의 상황에 처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어떤 신호를 보내야 됐었는데 그 신호를 고 김종길 씨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명확하게. 진술에 따르면 동료 기사들 진술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당시 현장 소장이 이제 저희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어떠한 이상 상황도 느끼지 못했다. 나도 왜 그렇게 쓰러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현장밥을 그렇게 먹을 정도의 현장 소정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정도의 전문가라면 이 신호를 몰랐을 리는 없다라는 거죠. 딱 처음에 봤었을 때. 그리고 그 헤드라고 하거든요. 굴삭기는 돌아가잖아요. 방향이. 그게 거의 안 돌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차에서 내릴 때는 굴삭기에서 내릴 때는 그걸 대각선 방향으로 튼대요. 발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리진 않는데요. 발판을 마련하고 항상 그렇게 딛고 내려오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주목한 게 그 두 가지였어요. 신호를 보냈다는 점. 더군다나 그 고 김종길 씨는 굴삭기 업계에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요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뭐 이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신체적 변화를 느끼고 그 고인이 되셨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이런 근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관리 책임 의무를 다했느냐 아니면 뭐 원청이나 그 당시에 부대에 있는 부대 책임자들 그 하청업체 이런 사람들이 고 김종기 씨의 죽음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나 이런 건 되지 못하거든요. 경찰도 그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런 신호를 보내기까지에 보내고 난 이후에 그럼 그 누구 하나도 안전 책임자들은 그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냐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안전관리 책임 의무에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버렸어요. 김종길 씨가 소속돼 있는 건설사, 그 건설사는 일종의 하청업체였죠. 그리고 네. 그 위에는 한진중공업이 있고, 근데 그 작업 일지를 보면 말이죠. 중기 작업 일보라고 하네요. 네. 작업 일보를 보면 고인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9시간에 달했어요. 9시간 사실 이상이죠. 최소로 일했던 그러니까 고인이 숨진 8월 12일부터 네. 가장 최근에 일을 시작한 게 7월 21일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25일을 연속해서 일을 해왔던 거고 총 고인께서 일하신 기간은 154일인데요. 그중에 13일을 휴식을 취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이제 이틀, 많으면 3번 정도 쉬시는 건데 숨지기 직전까지는 25일을 연속해서 일을 했던 거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마다 일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또 청주의 경우에는 뭐 강원도 뭐 홍천이나 이런 더위로 뜨거운 대구 이런 데보다도 낮 최고 기온이 높았던 기간도 이 중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굴삭기 안에 에어컨이 고장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에어컨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유족에게 답변한 게 굴삭기 안에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폭염의 영향을 많이 받진 않았을 거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이란 말이죠. 아니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AS를 네, 신청한 그렇죠. 상태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취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은 경찰이 아직까지도 단순 변사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고용지청은 이렇게도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냐. 안전 책임 의무가 없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뭐 경찰에 따르면 경찰에 이미 통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자체 조사로는 안전관리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조사를 할 때 이거 어떻게 보면 경찰보다 더 전문가죠. 현장에서는 고용지청이. 근데 거기서 이런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수사하는 입장에서 정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없는 거고 같은 국가기관끼리.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고인께서 어느 이제 신호를 보냈다는 사실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취재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인의 외로운 죽음으로 그냥 묻힐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박명원 기자가 이걸 계속 지금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모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우리도 좀 취재를 깊이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관심을 가지는 중에 이제 국회에서까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뭐죠? 정의당 이제 저희 김종대 국회의원인데요. 국방위원회 소속이고 아니 지금 예결위 소속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락이 와서 이제 방송 날짜랑 안 맞지만 17일, 네, 17일 날 유족들과 만나기로 하셨어요. 일정이 잡혔어요? 네, 어떤 내용이?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웃프다, 이제 웃기고 슬픈 상황인 건데 그동안 유족들을 안 만나주던 국방부 시설단장이 갑자기 유족들을 만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17일이에요. 17일 오전 9시 30분에 만나겠다. 이것도 얼마나 배려가 없는 거냐면 고인의 유족들이 다 원주에 있는데 9시 30분에 시간을 딱 잡았더라고요. 면담을 하자고. 근데 이때도 이제 만약에 기자가 동행을 하면 자기가 안 나고 공보관만 내보내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랑 얘기하고 싶으면 유족들만 와라.
이렇게 이제 의사를 전달한 건데 그래서 유족들이 뭐 갑자기 만나준다고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기사가 나가니까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네. 김종대 의원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예. 17일 날 예. 의원님이 유족들을 만나신다고 일정이 잡혔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국방부 쪽에 어떤 걸 물어보면 되고 어떤 부분이 의문인지 충북인 뉴스가 취재를 했으니 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설명을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내일 그러면 유족들 만나보시고 국방부를 언제 만나십니까? 그러니까 내일 국방부에서 오후에 올라오기로 했었다 원래. 그러니까 그 일정이 먼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족과의 만남이 먼저 잡힌 게 아니라 국방부와 김종대 의원실의 만남이 먼저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국회의원이 급 관심을 보이니까 그래서 그제서야 국방위가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담한 거죠.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생명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나. 무관심 했었을 수가 있나 과거형으로. 그래서 이제는 좀 근데 그 관심을 보이는 여러 가정들을 보면 공군은 국방부는 일관됐어요. 고인이 되신 날에도 그 이후에도 장례가 끝난 뒤도 단 한 번 연락도 하지 않고 그 연락이라는 건 유족들은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고인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서 죄송합니다.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하고 오죽 연락을 안 받았으면 공군에서 연락을 안 받았으면 이분들이 국방부에 전화하고 공군 사령부에 전화를 하고 그렇게 수십 통을 전화를 돌려가면서 만났던 담당자 계급이 대위예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은 아무런 자기가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다가 보도가 나가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국방부 이제 그 시사관리 단장 이제 충청 지역의 담당 단장이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 그 만나는 시간 9시 30분이고 언론 기자는 동행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공보관만 나올 거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맞춰서 이제 유족들은 올라가는 건 청주로 내려오는 건데 9시 30분까지 그 뒤에는 국회의원의 관심이라는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우린 몰랐지만 안타깝게도. 근데 물론 지금이라도 유족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는 좋지만 어떻게 처음부터 이 과정까지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국방부가 이렇게까지 유족들을 막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족들이 비행장까지 각종 보안 검사를 거치면서까지 공군 부대 안에서 면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주로 찾아가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타사들도 취재를 하러 원주까지 갔지만 그래서 좀 유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 유족 대표께서 배우자께서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인 뉴스와 저희 와우팜 매거진에서는 군부대나 한진중공업 또는 대기업 시공공사 현장에서 산재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보상이나 제대로 된 처리를 받지 못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좀 풀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겠어요. 그렇죠. 이제 억울하게 이 억울함이라는 건 그 사인의 다른 타산이나 이런 게 억울함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다라면 모두가 애도하고 또 그분이 그냥 일반 현장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는 그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국방의 책임을 지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풀어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분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더운 날에 고장난 에어컨 안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 현장을 묵묵하게 지켰던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그 마지막 길까지는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저희 와우파타고 충북인 뉴스가 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실체를 보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 아무쪼록 그 김종대 의원실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유족들도 많이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듣는 저희 독자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훈 기자 내용을 듣다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탤런트를 가진 종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5가지와 3가지인가 2가지인가 그리고 1가지. 근데 성실한 종들은 5가지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5이윤을 또 남겼는데 이 게으른 종은 1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자랑스럽게 내놓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아쉬운 부분, 아픈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것도 저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강균 기자 그리고 박명원 기자 그리고 윤성현 전 의원님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